여러분, 지금 우주에서 볼링공 하나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주에서 볼링공 하나가 빛의 속도로 지구로 날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빠르게 떨어져 땅에 박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사건이 벌어질까요? 오늘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오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죠.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km입니다. 이 속도라면 단 0.001초 만에 대기권을 돌파해 지구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고도 어떤 징조도 없이 순식간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냥 단순한 볼링공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볼링공만을 따로 놓고 본다면 16파운드짜리 작은 공에 불과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에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이죠. 과연 이 볼링공은 대기권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충돌 순간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여파는 어디까지 퍼질까요? 오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던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볼링공을 밀어내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볼링장에서 친구와 내기를 하며 공을 굴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굴리는 볼링공의 속도는 시속 30km에서 35km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속도는 무려 시속 10억 8천만 km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빠르다는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가속하려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하더라도 속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의 1%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 빛의 속도의 0.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볼링공을 강제로 빛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기술이나 외계 문명의 힘을 빌려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론적 질량 증가를 무시하고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상대론적 효과가 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그 복잡한 부분을 무시하고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당장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만들어 놓았다고 가정하고 지구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속도와 질량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볼링공이 지구 대기권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성이나 소행성은 대기권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작은 유성체들은 대부분 대기에서 불타 없어지죠. 대기권에 진입할 때 외부 온도는 약 1500도씨에서 3000도씨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기와의 마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볼링공도 마찬가지로 대기권에서 타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일반적인 유성은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몇 초에서 수십 초가 걸립니다. 그동안 공기와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결국 표면이 녹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볼링공은 어떨까요?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단 0.0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 공기 분자들과 마찰이 일어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촛불 위에 손을 천천히 가져가면 화상을 입지만
손을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 뜨거움을 거의 못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볼링공은 대기 속에서 마찰로 인해 뜨거워지기도 전에 그냥 한순간 대기를 돌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와의 충돌은 아무런 영향도 없을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기와의 마찰 대신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는 단순한 공기 저항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부드럽게 밀려나죠. 그런데 만약 아주 높은 곳에서 자세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다면 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것처럼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볼링공도 공기 속에서 동일한 현상을 겪습니다. 공기가 부드럽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벽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볼링공은 대기와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통과할 것입니다. 어쩌면 대기 자체가 강렬하게 압축되면서 핵폭발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파가 발생할 수도 있죠. 즉, 볼링공은 마찰력에 의해 불타거나 속도가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대기권을 그대로 돌파해 엄청난 속도로 지구 표면을 향해 직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볼링공이 지표면에 충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대기권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온 볼링공은 단 0.001초 만에 지구 표면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볼링공이 충돌 순간 얼마나 강력한 폭발을 만들어낼까요? 보통 소행성이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던진 이 볼링공은 단순한 소행성 충돌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15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이 폭발은 단 몇 초 만에 도시 전체를 파괴했고 엄청난 열과 충격파로 인해 대혼란이 왔었습니다. 당시의 인류가 경험한 가장 파괴적인 폭발 중 하나였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날아온 볼링공이 가진 에너지는 어떨까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천만 배 이상입니다. 즉, 히로시마에서 터진 원자폭탄을 2천만 개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는 뜻이죠.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도 있습니다.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실험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 차르본바입니다. 이 폭탄은 1961년 소련이 실험한 것으로 폭발력은 50메가톤, 즉 히로시마 원폭의 약 3,300배였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충격파가 지구를 3바퀴 돌았고 심지어 실험 장소에서 900km 떨어진 곳에서도 창문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볼링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빛의 속도로 날아온 볼링공은 차르본바의 600배 이상 강력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지구 자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충돌 에너지는 소행성 충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 작은 볼링공 하나가 지구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구는 수많은 소행성 충돌을 견뎌온 행성입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도 있었고 그보다 더 거대한 충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충돌은 기존의 충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격 지점은 순식간에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로 타오르고 땅은 녹아내리며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은 증발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폭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면서 그 여파는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충돌과 동시에 거대한 폭풍이 발생하며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충격파가 주변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거대한 빌딩도 단단한 교각도 충격파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부서질 것입니다. 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산맥이 무너져 내리고 땅은 갈라지며 광대한 지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충격이 단순한 폭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돌의 여파로 지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의 강도는 M12 이상, 즉 우리가 경험한 모든 지진을 넘어설 것입니다. 땅은 마치 액체처럼 출렁이고 대륙의 판이 이동하면서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가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이들은 성층권까지 퍼져나가며 지구를 마치 두꺼운 담요로 덮듯이 감싸게 됩니다. 태양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어두워지고 낮이 밤처럼 변해갑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북반구는 순식간에 빙하기 수준의 추위를 맞이할 것이며 여름도 겨울처럼 혹독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사라지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이 사라지면 초식 동물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결국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바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플랑크톤이 줄어들면서 해양의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거대한 해양 생태계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구는 점점 추워지고 농경지는 황폐해지며 도시는 점차 생기를 잃어갑니다. 초기에는 과학기술로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현재의 문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대한 추위 속에서 식량이 부족해진 인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볼링공 하나가 지구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충격이 일시적인 재앙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지구를 영원히 바꿔놓는 사건이 될까요? 지구의 궤도, 자전 속도,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까지 이 행성은 과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매우 안정적인 궤도로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궤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는 현재 태양 주위를 초속 약 30km로 공전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날아온 볼링공은 지구의 속도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할까요?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궤도가 미세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단 하나의 볼링공으로는 지구 궤도를 눈에 띄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은 충격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볼링공 대신 엄청난 질량을 가진 천체가 충돌한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구 궤도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즉, 지구는 공전 궤도를 유지하겠지만 극도로 정밀한 측정을 하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될 수도 있습니다. 공전이 아니라 자전은 어떨까요? 우리는 24시간에 한 번씩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로 날아온 볼링공이 특정 방향으로 강하게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소행성 충돌은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대지진은 지구의 질량 분포를 아주 조금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고 하루가 약 1.8마이크로초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볼링공의 충돌도 이론적으로나마 충격이 가해진 방향에 따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공 하나로 자전 속도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구는 강력합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에서도 지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에 볼링공의 충격도 결국은 회복할 것입니다. 먼지와 재는 수십 년 안에 가라앉을 것이고 기온도 점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도 점차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이 다시 번성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 문명이 다시 찬란한 시대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구는 살아남겠지만 우리가 아는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볼링공을 빛의 속도로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그 답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원래 이렇게 쉽게 변하는 행성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실험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